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인간이 수사를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뭐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뭐 언론에서도 잘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겠죠.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김두수 대표 지금?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게끔 만들려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지금 JTBC가 그런 것에 인용 보도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자기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 같이 흘려가지고 모든 지금 이제 이 큰 매체들이 다루지도 못하게끔 눈치 보게끔 만들어 버리고 안 다루는데 뭐 핑계는 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돌이표 핑계인데 언론이 안 다루고 몰라서 답할 수 없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내용을 저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뜻인데 문제는 일국의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 1년 이상 이 문제가 진행돼 왔던 거고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뭐 발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냥 딱 명품 그 자체만 갖고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만약에 과거에 어떤 대통령 부인이 저랬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튼 한 5년 전에 온노비 사건이라고 아주 장안을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청문회까지 갔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밝혀진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온노비라고 하는 구체 정황까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완전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나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영상까지 찍혀 있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피해 가서 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 또는 최소한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런 입장을 해야죠. 아무리 뭐 본인이 눈치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안 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미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물거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만약에 전 정권이었다면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라던가 청와대 대변인실에 기자들이 문의를 안 했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었을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부산 갔을 때도 분명히 기자들이 동요하고 지역 언론도 있잖아요. 왜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는 겁니까? 못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후보 쪽 발표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이거 전두환 정권 군부 독재에서 총칼 써가지고 언론 탄압하던 방식이 이제는 검사 출신들 내려가서 방송통신, 언론 억압하려고 하니까 아예 눈치 보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일부 언론이 안 다룬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님 우리 스픽스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연비아님, 범죄 사실은 언론 보고 인지하는구나 그런 글을 주셨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은 김건희 여사 질문하는 거 좀 두려워하니까 질문하지 말까요? 네.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맨날 사법 리스크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따라다니는 검증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비번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이걸 계속 갖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신을 할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일 거예요. 분명히 이제 검사로 있을 때 뭐 텔레그램으로 뭐 정말 많은 수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저 몰랐습니다. 뭐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면 무조건 저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자꾸 가정을 상정을 해서 질문을 하냐 그러는데 정치인은요 가정을 상상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할래요 그러면은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아마 국민들이 낙인 찍을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함정이 아니었느냐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어떻게 명품백을 받아요? 그게 또 화면도 나오고 본인 육성도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대통령께서 그냥 저렇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는 이유, 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내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비리나 아니면 문제될 만한 것들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어.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전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보수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설을 썼던데 제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권은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정운영 잘 못하면 탄핵도 당할 수가 있고 또한 뭐 지지율이 뭐 1%? 뭐 아니면 한 자리 숫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보수파까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냥 옹호하고 방어하고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국민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저 누가 봐도 잘못됐지 저게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그것도 서울의 소리였나요? 김정욱 교수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랑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그건 한동훈이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뭐 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 기자가 예. 뭐 7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예. 나왔던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요. 일단 저는 오늘 댓글에 장성철 소장님을 성숙한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최초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니 뭐 헌법상에 뭐 예. 절차고 권리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매우 기괴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묘? 기괴한 기괴. 인물이다. 기괴. 왜냐하면 부스럭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돈봉투인지 알았던 분이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녹취 내용에 부스럭했는데 그게 돈봉투야라고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명품백이 간 거는. 거기다가 카톡으로 미리 보냈잖아요. 이거 갑니다. 그랬더니 몇 시에 오세요? 그래서 받은 걸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돼가지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괴한 장관. 그러니까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누구를 지키려고 하느냐? 국민이 그렇게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 장관 존재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하게 되면 나라 정치가 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 무덤을 파는 거예요. 좀 기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녹취되어 있는 내용만 듣고도 그 부스럭 소리가 돈봉투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됩니다.